그 생각이 상당하죠. 촬영이 아니고 다른 데서 같이 듣고. 네네네. 네. 할까요? 네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현대해상에서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고 왔죠. 저희 신상품을 가지고 제가 방문했습니다. 자, 저는 현대해상에서 교육 담당하고 있는 안미래 매니저고요.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대문 시장은 안 갔다 왔는데 혹시 주변에라도 누군가 갔다 오신 분이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마스크 쓰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가리고 다니니까 어려 보이나 봐요. 좋네요. 자, 우리 현대해상에서 이번 달에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이게 엄밀하게 따지자면 지난달 신상품이에요. 근데 지난달에 21일 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전국에서는 21일 날부터 판매를 했지만 저희 DA 쪽에서는 이제 8월 1일자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공지가 나가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리점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지난달 말에 팀장님들 본인들이 스스로 설계를 해서 분해 계약이 들어간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산을 스스로 다루시는 분들은 이제 설계 목록에 이 상품이 제일 먼저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가 봤다가 괜찮네? 그러고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괜찮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특약이 난생 처음 보는 특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괜찮아요. 거기다 계산을 해봤더니 보험료가 저렴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고객님들한테도 좋지만 나도 없는 거니까 가입을 해야겠구나. 그러고 본인 계약을 다 드셨더라고요. 자, 현대해상이 좋은 건 그거예요. 본인 계약에 제한이 없죠. 뭐 간편이든 뭐 운전자 간편이든 상관없이 우리 팀장님들도 본인 계약 다 가능하시고 심지어는 이번 달에 시상까지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건강한 심혈 케어. 말하자면 우리가 이대 질환하면은 뇌하고 심장 쪽만 항상 집중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혈관이라는 게 머리하고 뇌만 있는 게 아니야. 머리랑 뇌가 같은 데죠. 머리하고 심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는 순간 동맥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온몸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혈관상의 문제로 혹이 생겨요. 그게 이제 류라고 붙은 종류가 대부분이 혹이에요. 자,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대뇌 동맥류 들어보셨죠? 뇌 쪽으로. 뇌 쪽으로 동맥류가 생겨서 걔를 제때 적절하게 처치를 못하면 피가 몰려서 터져버리는 게 결국은 뇌출혈. 그런데 이게 차라리 잘 흘러가다 터지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심장 쪽의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 협심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혈관이 터진 게 아니고 좁아져서 막히죠. 그런데 그 좁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콜레스테롤. 그치, 콜레스테롤. 그래서 저희가 동맥경화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동맥경화가 정확한 의학 용어로는 죽상경화증입니다. 죽상경화증으로 인해서 혈압이나 당뇨가 발생을 하고요.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이대 질환으로 많이 가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 쪽으로 가면 뇌 관련 질환이 되는 거고 심장으로 가면 심장 질환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부위로 가면 진단비가 없었죠. 저희가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질병으로 입원 치료하시면 입원 일당까지 풀세팅으로 해서 특약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책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심혈 케어. 이 상품의 가입 연령부터 중요합니다. 20살부터 65세까지예요. 20살부터 65세까지 저희가 신상품이 가입이 가능한데 여기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일 1번에 뭐가 있어요? 무슨 진단비가 생겼대요? 부정맥 심부전. 부정맥 심부전.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정맥은 없습니다.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만성 이렇게 들어가죠. 협심증까지만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협심증,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 만성심근경색 이런 식으로 진단을 받으셔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나가죠. 그럼 전체 심장질환 중에 몇 프로가 해당이 되느냐면 81%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다음에 부정맥.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가 빠져서 아쉬운 게 있는데 판막질환입니다. 판막질환. 요거는 아직 진단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를 포함하면은 19%예요. 기타 형태의 심장병. 그럼 얘가 차지하는 부분이 뭐 적어도 5%라고 5%? 10% 정도 차지를 하더라도 나머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인원을 확인을 해보면 얘는 52%래요. 나머지 48%는 이 안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까지는 진단비가 없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 우리가 이 정도 되면은 하다못해 스텐트 삽입술이라도 바로 처치가 들어가는데 신부전이나 부정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세요. 자, 수술을 안 했어도 우리 약물 치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단비가 나가는 거죠. 그럼 진단비와 가입 금액도 중요합니다. 얼마면은 만족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1억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얼마? 1,000만 원은 괜찮으시겠죠? 자, 진단비 1,000만 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우리 뇌혈관 질환도 그렇고 심장 질환도 그렇고 저희가 뇌혈관 진단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 2로 나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뇌혈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뇌출혈, 뇌졸중, 뇌졸중 맞죠? 뇌경색이죠. 이렇게 해서 뇌졸중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뇌혈관 질환 중에 동맥류 같은 경우 비파열성, 뭐 박리라고 하죠. 대동맥류, 박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저희가 꽈리라고 해요. 그쵸? 머리에 꽈리같이 생긴 혹이 생겼는데 그거를 놔두면 뇌출혈이 됩니다. 라고 저희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발견을 했을 때 뭐 클립 결찰술이든 뭐 이렇게 절개하고 지지든 어쨌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하고 나면 괜찮아요.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뇌경색과 뇌출혈은 조금만 자칫 치료가 늦어지면 장애까지 갈 수 있는, 말하자면 얘는 중증 질환인 거죠. 그래서 얘는 치료와 함께 장애까지, 물론 이 치료 안에는 진단비, 수술비, 일당은 다 포함입니다. 여기 안에. 거기에 장애까지. 그 다음에 우리 그 동맥류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면 괜찮으실 거예요. 얘는 이제 경증이라고 봐요. 경증. 얘도 마찬가지로 치료는 받으셔야 돼. 놔두시면 안 되죠. 여기에 해당되는 특약이 다 이 안에 해당이 된다. 대신에 이걸로 장애가 가는 경우는 없어요. 얘를 방치를 해서 이렇게 돼서 장애가 갈 수는 있겠지만 얘 때문에 장애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진단비를 경증은 1, 중증은 2 이렇게 해서 각각 가입 금액을 다르게 해서 가입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을 가입을 하시면 경증일 때 한 번, 중증일 때 한 번 각각 지급이 되는 진단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단비 1,000만 원 괜찮다 말씀하셨어요. 자, 중증으로 가면 가입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 5,000만 원까지. 근데 뇌혈관 질환 5,000만 원은 가입도 안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싸서 가입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경증일 때는 조금 덜 받고 중증일 때는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가입 금액 한도를 다르게 구성을 해드렸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뇌졸중은 많이 있는데 이것만 좀 어떻게 좀 보강하면 안 될까요? 가능하죠. 저희가 이 책자에 보십니다. 업셀링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 대부분의 기준은 얘보다 얘가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조건을 많이 달죠. 근데 저희가 그게 아니고 얘 최소 100만 원에 얘 1,000만 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저렴하게 없는 부분을 업셀링 할 수 있는 플랜도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뇌졸중은 이렇다 치고, 자, 우리 심장질환 한번 볼까요? 심장은 어떻게, 여기 있지. 심장은 협심증, 급성, 만성, 신부전, 만성 심근경색, 그다음에 신부전, 부정맥, 판막질환까지
근데 제가 여기서 아까 진단비가 판막질환 빠졌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심부정 부정맥만 하더라도 우리 60세 이상 되신 어머님들이 절반 정도가 심장질환을 갖고 계신데 그 중에 30-40%는 이완에 해당되시는 고객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애초부터 수술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약부터 복용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비만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실상 여기에서는 별로 이렇게 혜택을 보시는 게 없지만 저희가 지금 진단비 1,000만 원을 세팅을 했죠. 그래서 요렇게 협심증과 요렇게 해서 경증, 그 다음에 급성 만성 심근경색과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왜 갑자기 어떤 분이 쓰러져가지고 막 주변에 막 시민들이 와서 막 심폐수. 살았어. 천만 다행이죠. 그 진단비 나가요? 없죠? 지금 있는 것 중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없죠. 그쵸?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 정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 나가더라고요. 성공해야 돼요. 성공 못하면 사망이신 거죠. 그래서 그건 사망보장이 나가는 거고 살아나셨을 때 저희가 진단비가 지급이 됩니다. 이거는 중증에 들어가요. 인공소생. 그것도 성공했을 때 저희가 최고가입 금액 5,0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더라. 요거는 그 어디에도 없는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심정지가 왔을 때는 원인이 다양합니다. 자, 부정맥 때문에 심정지가 올 수도 있고 급성 심근경색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인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아무튼 지금은 살았어.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희가 진단 분류 코드상으로 이거는 정확한 진단명이 없어요. 그쵸? 급성 심근경색이다, 뭐 부정맥이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그게 만약에 있으면 그걸로 진단서가 나오실 테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요렇게 진단명이 나올 거예요. 저희가 진단비 최대 5,000만 원까지 가입 금액이 지급이 된다. 자,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파는 회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현대해상에서 이번 달에 최초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료가 비싼 거는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비싸죠. 근데 얘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품입니다. 당연히 손해율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가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호주체만 가입하는 건가요? 저희가 325 기준하고는 좀 다르고요. 일단 고혈압이나 고지혈이 있다 그러면 원래 이런 거 안 될 것 같으시죠? 저희가 하이 바로 승인 혹시 해보셨나요? 고지사항 입력하고 청약 저장하면 바로 승인 떨어져요. 심사자 거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할증은 조금 붙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52세 남성분 업셀링 플랜을 설계를 했더니 할증이 붙긴 붙더라고. 고혈압 고지 했더니 얼마 붙었냐면 7,200원 붙었어요. 그럼 7,200원 붙고 차라리 이거 보장을 많이 받으시는 게 낫지, 그쵸? 안 그런가요? 자,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할증은 조금 붙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입할 수 있는 그 인수지침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해상에서 가장 좋은 인수지침은 운전자 보험일 거예요. 3개월 이내 질병사고 그 사고력만 입력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만큼은 아니겠지만 325보다도 좋고요. 계속받는 암보험보다도 좋은 게 바로 이 상품이에요.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매니저님들이 현장에서 설계를 하고 심사를 많이 올리시잖아요. 지점장님한테 너무 이상해요. 이거 승인나게 이상해요 할 정도로 모든 가입 금액이 다 거절이 나신 분들이 승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근데 제가 한 분 거절난 분을 만났습니다. 누구냐 하면 저예요. 저를 거절을 하더라고요. 현대가 감히 저를. 그 이유가 뭐냐면 당뇨가 있어요. 당뇨는 안 되는 거예요. 혈관 질환이라서. 이해되셨죠? 슬퍼요. 거절당했어요. 어제 현대에.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진단비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우리가 진단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죠? 수술을 하셔야 되죠. 그럼 수술을 하면 심장 수술하고 뇌 수술을 했는데 바로 집에 가요? 그쵸, 입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혈관 질환을 맨날 2대만 막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2대만 하려고 봤더니 우리 몸의 혈관이 너무 여러 곳에 분포가 돼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그 2대 말고 다른 혈관까지 보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아까 지금 제가 요거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부정맥 심부전 진단비가 탑재를 했고, 그 다음에 심혈관과 뇌혈관을 경증, 중증 나눠서 진단비를 2번씩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따노트계약을 분리를 해드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가입하는 거하고 원투로 나눠서 가입하는 거하고 보험료가 원투로 나눴을 때가 차라리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한 효과가 있더라. 왜냐하면 뇌혈관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아래로 나누니까 뇌혈관은 그만큼의 위험률의 보험료가 책정이 되지만 대신에 뇌출혈과 뇌졸중은 더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2,000만 원을 넣었을 때 혹시라도 2,000만 원을 넣었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보험료가 2배 비싼 게 아니고 비스무리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많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여기 볼게요. 대동맥 박리, 이게 뇌동맥류, 대뇌동맥류 박리면은 뇌에 있는 혈관 그 꽈리가 생겼을 때, 그런데 이 혈관이라는 게 동맥이 심장에서 피를 뽑아낼 때 지나가는 길이래요. 그래서 혈관이 굵은 동맥. 그 다음에 가는 거는 정맥이래요. 요번에 이제 요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배운 건데, 동맥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 동맥은 좀 굵고 정맥은 가늘고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 굵기의 차이가 심장에서 뿜어져 나가는 길이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이 나가니까 굵은 거고, 돌아오는 거는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게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다고. 그렇게 또 생각해보니 그 말이 또 맞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정맥류에 관련해서는 지금 다발성 혈관 질환으로 보장을 하고요. 동맥류는 5대 혈관 질환으로 저희가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동맥 박리 같은 경우는 동맥이에요. 죽상경화증 아까 말씀드렸죠. 동맥경화. 그래서 우리가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고혈압이 오는 거고, 그쵸? 그리고 혈관이 아예 막혀버리면 급성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갈 수 있는 질환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혈압이랑 고지혈이 같이 있어도 할증으로 인수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심지어 진단비까지 있어요. 자, 저희가 대뇌동맥류 박리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원래 나갔습니다. 근데 그 외부위에 대동맥류 박리가 있을 때는 진단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5대 혈관 질환 진단비가 최대 1,000만 원, 수술비는 2,000만 원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죽상경화증, 우리 고혈압만큼이나 아마 발병률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진단비를 1,000만 원씩은 못 드리고, 어쨌든 또 안 드리기는 또 서운하고, 그래서 1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수술비는 차별 없이 똑같이 2,000만 원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에게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상품을 모조리 싹 깨버리고 새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보다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워서 완벽하게 만드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적합한 상품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계속치료비라는 게 있어요. 자, 계속 받는 암보험에 있는 재진단암 진단비, 현대상이 최초로 만들었죠. 201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무려. 그런데 그 특약은 암에 국한돼서 저희가 지급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2대 혈관 질환도 한 번 입원 수술해서 치료받았는데, 특히 이제 뇌경색 같은 경우는 집에만 계속 계실 수 없어서 병원에 갔다가 다시 집에 갔다가 병원에 갔다가 다시 집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태원을 반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계속 치료비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암 같은 경우는 일반암을 진단을 딱 받으면 입원 치료 끝나고 수술 다 하고 나서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만약에 재발 전이후 원발 지소감에 해당이 된다라면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하는 게 재진단 암 진단비예요. 근데 얘는 상당히 보험료가 비싸죠.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많이들 못 넣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특약인 거는 아시는 거죠. 근데 얘는 진단을 받아야 돼. 진단을 꼭 새롭게 진단을 받아야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계속치료비는 진단 더하기 입원 더하기 수술,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시면 가입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그것도 얘같이 2년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매년 입퇴원을 반복하시면
계속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이 만기되는 그날까지 계속 매년 입원이나 수술에 해당이 되시고 재진단이 또 해당이 되시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라도 하나가 해당이 되시면 저희가 지급이 되게끔. 근데 보험료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100만 원이긴 하지만 매년 줄 수 있어요. 보험료. 얼마 안 할 것 같으시죠? 예상이 딱 맞았습니다. 자, 30세 여성분은 심장질환 계속 치료비 들면 8원. 뇌는 조금 비싸요. 18원. 그럼 이제 50세 이상 되신 분들, 남자분들 위험률 굉장히 높죠? 113원. 자, 1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정도 보험료예요. 그것도 일회성에 그치는 특약이 아니죠. 그래서 보험료 부담 없이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특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뭐 뇌혈관 진단비를 뭐 1,000만 원을 넣었다. 그래도 얘가 만약 10번 받으시면 얘도 1,000만 원인데 보험료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약까지. 그리고 우리 만약에 뇌졸중으로 입원 수술하고 집에 갔는데 특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모님들이 이제 병간호 하시면서 살림도 하시니까 그래도 우리 사모님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사모님이 아파서 치료를 받고 집에 가셨어요. 살림이 눈에 밟히는데 남편이 하는 건 영 어설퍼서 못마땅해. 그러면 그 불편한 몸으로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보는 사람도 괴롭고 하시는 분들도 괴롭고. 자, 가사도우미 지원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계속받는 안보험이라는 상품에서 2달 전에 개정을 하면서 저희가 가사도우미 지원 특약을 넣어드렸어요. 이 가사도우미는 뭐냐 하면은 하루에 4시간 총 지원 횟수는 100회. 그런데 가사도우미 안 쓰면 없어지는 특약이 아니고요. 현물도 가능해요. 현물이라는 건 가사도우미를 활용하시는 거. 그런데 가사도우미 필요 없어요. 나는 누가 내 집에 들락거리는 거 싫어 하시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현금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요거거나 요거거나 선택을 꼭 해야 되느냐,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다 하실 수 있죠. 그러면 현물로 활용을 하시다가 이제 더 이상 가사도우미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 남아있는 횟수에 대한 가입 금액을 고객님에게 현금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은 480만 원 동일하고요. 이거를 100번을 가사도우미를 활용을 하시든 아니면 돈으로 받으시든 아니면 일부는 가사도우미, 일부는 현금 이렇게 받으셔도 전혀 무방하다. 그럼 전체가 480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루당 48,000원씩이고요. 그분의 일당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암 같은 경우는 암 진단시 치료받고 난 다음에 활용하시는 특약인데 2대 혈관 질환에서는 이 상품에 있는 가사도우미 지원 특약을 활용을 하시면 동일한 조건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청소, 빨래, 쓰레기 정리예요. 식사는 왜 안 해줘요? 라고 하신다면 우리 왜 환자식 하시는 경우도 있고 식사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식사까지 원하신다 하면 그 가사도우미 분 오신 분에게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요금을 내고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기본적인 청소, 빨래, 쓰레기 정리 뭐 이런 이제 좀 몸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 48,000원을 4시간간 보장을 해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진단비의 범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새롭게 생긴 혈관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이 추가가 됐으며 거기에다가 이제 가사도우미, 생활의 편리까지 드릴 수 있는 이런 특약까지 다 넣어서 세팅이 되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현대해상에서 판매하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진단비 중에 심장, 특히 범위가 넓어진 게 심장 질환이니까 보시면 빈 공백 없이 심부전, 부정맥, 그 다음에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정지까지 다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여기에는 뇌혈관 질환에 관련돼서 없는데 우리가 뇌졸중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뇌경색, 그 다음에 뇌혈관 박리, 대동맥류 박리, 그리고 뇌출혈 요 정도에서 저희가 진단이 나갑니다. 아니. 뇌혈관에는 다 포함이 되고 우리가 뇌졸중을 가입하신 분들은 우리 중풍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중풍 관련해서는 이게 뇌졸중도 아니고 뇌출혈로 명시가 되지 않은 내장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뇌졸중 특약에서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안에서는 저희가 경증 질환으로 지급이 다 된다라는 것도 팁으로 하나 알려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실게요. 그래서 요런 이제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거를 인식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업셀링 플랜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진단비가 1이 있고 2가 있죠. 2는 중증이고 1은 경증 질환이다. 그래서 저희가 업셀링 플랜에서 뇌졸중은 이미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고객님들이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면 2 중증 질환은 100만 원 최소 금액 넣으시고, 그 다음에 경증 질환 1000만 원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원래 유사암이랑 일반암 가입할 때 일반암보다 유사암 많이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상품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심근경색, 만성심근경색 같이 중증질환은 100만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정맥, 심부전에 관련된 진단비는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업셀링 플랜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계속 치료비 말씀드렸죠. 1년마다 입원이나 수술이나 재진단 시 100만원씩이 지급이 되는 특약, 여기 100만원, 뇌혈관에 100만원, 이렇게 세팅. 그 다음에 5대 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저희가 진단비랑 수술비를 탑재를 했습니다. 근데 5대 혈관 질환은 심장과 뇌가 없어요. 폐, 대동맥류, 그 다음에 위하고, 한 군데가 어디였지? 이렇게 한 군데가 생각이 안 나요? 위하고 식도, 정맥류로 인하여 진단을 받으시면 여기 5대 혈관 질환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1000만 원이 지급이 되시고요. 아까 동맥경화는 발병률이 워낙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진단비 100만 원은 가능하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진단비는 5대지만 여기 밑에 수술비 보면 7대라고 써있죠. 여기는 뇌랑 심장이 포함이 돼서 7대인 겁니다. 5개의 2대가 더 붙어서.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또 다발성 혈관 질환이라고 또 있어요. 이 다발성 혈관 질환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고객님들이 진단받고 수술하시는 하지정맥류, 치핵, 이런 것들, 하지정맥염도 있어요. 이런 걸로 관열 수술이 들어가면 수술비 지급되고, 여긴 진단비는 없습니다. 워낙 많으셔가지고 진단비는 없고, 대신에 수술비랑 입원 일당까지. 그래서 저희가 입원 일당이 지금 여기 업셀링 플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뒷장에 보시면 종합 플랜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종합 플랜에 일당이 있습니다. 여기 심뇌혈관 질환 11종 해서 아까 5대하고 다발성 혈관 질환하고 그 다음에 심장, 뇌가 다 포함돼서 11개. 여기로 입원을 하시면 5만원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거 말고 특약이 또 있어요. 11대 질환 입원 일당이라는 특약이 있는데, 그게 첫날부터 10일까지 5만원, 그 다음에 첫날부터 60일까지 5만원에서 치질 수술하면 며칠 정도 입원하세요? 3일? 3일 정도 입원하시고 일당으로 풀 세팅이 돼 있을 때는 보험료는 얼마 안 합니다. 자, 3일 입원하시고 수술비가 지급이 돼요. 65만원이 나가는 플랜입니다. 근데 보험료가 저희가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에요. 그것도 35세 이하는 보험료가 너무 싸서 저희가 최저보험료 2만원도 비싸다 그래서 15,000원으로 내려놨어요. 35세 이하는 15,000원. 네네. 그리고 36세부터 65세까지는 2만원. 요렇게. 굉장히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게 느낌으로 오시죠? 자, 그래서 진단비를 1000만원에 2천만원, 그러니까 중증 1대 2천, 경증 1대 1000 이렇게 넣고, 입원 일당 넣고 각종 수술비 다 세팅해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보험료 한번 보세요. 40세 남자 27,040원. 이거 물론 20년 갱신입니다. 만약에 20년 갱신이 너무 짧다 싶으시면 30년 갱신하셔도 돼요. 보험료 한 2, 3천원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죽어도 비갱신 아니면 싫다 하시면 비갱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설계를 봤어요. 50세 남자로 요 플랜으로 설계를 했더니 20년 갱신으로 55,000원이잖아요. 20년 납 100세를 냈더니 얼마가 나왔는지 그냥 찍어보세요. 9만원? 9만원? 11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너무 비싸잖아. 그쵸? 그래서 20년 납 90세로 한번 해봤어요. 요즘 90세도 많이들 가입하시니까 그랬더니 7만원대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갱신은 싫다라고 하시면
비갱신으로 가져가실 때 90세 만기로도 메리트가 있더라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집중하실 게 심뇌혈관 질환 특정 투면은 저거예요.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여기에 해당되셔서 심한 장애 진단을 받으시면은 여기가 1억 원이 나가고요. 기본적으로 심한 장애가 아니고 일반적인 장애 진단을 받으시면 기본계약에서 나가는데 요게 지금 1,000만 원으로 돼 있지만 요게 최대 1억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증으로 장애를 진단, 그럼 이 중증장애라는 게 이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80% 이상 후유장애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 복지카드상 중증장애, 경증장애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복지카드를 받으실 텐데 그 중에 중증장애인이다라는 복지카드를 받으신 분은 최대 2억 원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애는 보험회사 기준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이모가 지금이 벌써 8월이죠. 12월 정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모가 원래 기본적으로 대뇌 동맥류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3번을 했습니다. 이미 머리를 3번을 연 거예요. 이게 사이즈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직접 열고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관리를 꾸준히 잘하다가 5년 만에 뇌출혈로. 그러니까 이 동맥류라는 게 한 번 생기신 분들은 계속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6개월에 한 번? 또 아니고 더 자주 서울대병원을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발견을 못한 동맥류가 터져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자, 우리 뇌출혈로 쓰러지면 당연히 응급실 가죠. 저희 응급실 입원 일단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급실을 가면은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뇌혈관이라는 게 되게 위험한 게 저희 이모가 그 중환자실에 21일을 있었어요. 21일을 있는 동안에 수술을 몇 번 했게요? 3번을 했습니다. 머리를 3번을 열었어요. 회복이 될 만하면 옆에가 또 터지고 회복이 될 만하면 또 터지고. 그게 뭐냐면 혈관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미 상처가 생겼잖아요. 그거를 봉합을 해서 옆에가 또 터지고 또 했더니 그 옆에가 또 이런 식으로 3번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사가 못 살린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의학기술 정말 대단합니다. 살았어요. 일반 병실에서 한 달 정도 입원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해줄 게 없으니 나가라. 그래서 지금 재활병원에 있습니다. 재활병원에서 하는 게 운동치료부터 시작해서 5만 걸 다 해요. 하루에 스케줄이 얼마나 빡빡한지 환자가 치료받다 잠이 들 정도로 그렇게 빡빡하대요. 한 달에 치료비가 얼마 들어가야 된다. 국민의료보험공단 받을 거 다 받고 기부비와 치료 다 해가지고 하루에 아니 한 달에 병원비만 700만 원이래요. 그리고 간병인 쓰잖아. 간병인이 300만 원이래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갑니다. 지금 7개월째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이모가 뭐를 시작했어요? 동맥류를 시작했죠. 그쵸? 그런데 이게 뇌출혈이 왔습니다. 그쵸? 근데 이걸로 진단받고 수술하고 입원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많이 좋아져서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뇌가 그 언어를 관장하는 부분을 다쳤기 때문에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부르면 대답하고 건드리면 아야 소리까지는 한대요. 자, 장애로 치면 무슨 장애예요? 언어 장애 중증이 된 거죠. 그리고 편마비가 왔습니다. 오른쪽을 전혀 손가락도 못 움직이다가 이제는 3발자국 걷는데요. 그래도 지체장애 중증이 된 거죠. 재활치료 지금 하는 중인데 이제 장애 진단만 남았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동맥류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 뭐냐면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 있는 막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방이 쌓이죠. 지방이 요렇게 쌓이면서 점점 커지는데 여기에 뭐 그 혈전 같은 게 붙어요. 근데 피는 계속 흘러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똑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가 상처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박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처가 생겨서 얇아지니까 피가 자꾸 일로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서 이게 동맥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쪽으로 더 이상 피가 안 가게끔 막아주는 치료를 받는 게 1차적인 치료고, 만약에 요거를 제때 못했다 그럼 이게 터지는 거죠. 그게 바로 출혈로 가는 거거든요. 자, 요런 거. 만약에 혈전이 이렇게 막 쌓여. 그러면 혈전을 없애야 돼요. 혈전용의 치료. 특약 있습니다. 최대 가입금액 200만 원이고요. 동맥류 수술했어. 심내 및 혈관 질환 수술비 저희가 2천만 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거 입원 수술하셔야 돼요. 입원 일당 다 들어가 있죠. 거기다 혹시라도 애석하게도 장애까지 남았다라면 우리 장애 얼마까지? 최대 2억 원까지. 그런데 보험료는 굉장히 경제적인 보험료로 지금 상품이 가입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어떠세요? 우리 맨날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만 생각하시다가 이런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미 손쓰기 어려운 부분이고 요 전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 상품이 나왔고, 심지어 소리 소문 없이 본인 계약을 가입하신 팀장님들이 속속 등장을 하더라라는 거는 팀장님들 본인들 자체가 이런 거는 나도 필요해라고 생각들을 하신다는, 당연히 고객님들은 더 그러실 거고, 우리 팀장님들이 지금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상품을 들고 나가시잖아요. 고객님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에이 나 이거 있어요 라는 말씀도 안 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증부터 중증까지 우리 혈관이 뇌하고 심장에만 있는 거 아니고 온몸에 다 있잖아요. 하다못해 치액도 저희 보장한다 그랬고, 하지 정맥류 요즘 젊으신 분들 되게 많지 않아요? 하지 정맥류까지 입원 수술, 심지어 5일 입원하시면 수술비 포함해서 95만 원 나가는 플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이 상품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시는 거는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계속받는 암보험은 저희가 아마 지점장님께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속받는 암보험이 이번 달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요즘 추세가 상품이 점점 좋아지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 항암 약물,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이렇게 해서 가입 금액이 최대 3천만 원이라고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상대방 회사에서 치고 나오는 게 우리는 3천인데 본인들은 표적 항암 치료비 5천이다. 우리께 더 좋다. 심지어 보험료가 싸다. 이렇게 이제 판매를 했어요. 자, 우리 객관적으로 가입 금액 큰데 보험료가 싸. 그러면 많이 받을 수 있는 특약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뭐 표적 항암이 뭐 약물적인 치료나 뭐 면역 치료나 다 해당이 돼서 좋긴 합니다. 근데 얘가 가장 큰 장점은 가입 금액이 크고 보험료가 저렴한 건데,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모든 암에 해당되지도 않고 모든 항암 약물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 약물이 본인의 체질에 맞아야만 시술을 할 수 있는 이런 맹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암 환자 중에 한 20%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신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최대 3천만 원. 만약에 예를 들어 나는 방사선은 안 했어요 라고 하시면 여기서 2천만 원이 지급이 돼요. 보험료는 이거 3천이나 이거 5천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어떠한 약물이든 어떠한 암이든 상관없이 약물 치료하셨거나 방사선 치료하셨으면 다 지급이 된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 암만 20% 지급하는 거고 나머지 암은 다 100% 나가요. 그것도 우리가 메리트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요번 달에 저희가 변경된 내용은 뭐냐면 이거 3천만 원을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추가로 표적 항암이 2천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를 최대 7,500까지 가입하실 수 있게끔 조건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또 나는 가입 금액이 적으면은 싫은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최대 60세까지 7,500. 60세까지. 그럼 우리가 암보험이 61세부터 최대가 68세까지 가입인데 이분들은 그럼 얼마 들어가면 좋으실까요? 타산이 2천인가 1,000으로 내려가죠.
저희가 요거 합산해서 특약을 총 5개를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 4,500만 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항암 약물이든 방사선 하시면 딱 이렇게 지급을 해드릴 수가 있게끔 저희가 가입 금액을 높여드렸다. 그리고 표적항암 어떤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은데 나는 이게 탑재가 될 때까지 가입 안 할 거예요. 그러셨던 팀장님이 계세요. 무려 지난달 28일 날 이틀 만에 저희도 추가가 됐다는 거. 그래서 얼른 알려드렸어요. 빨리 가입하시라. 자, 왜냐하면 저희 계속 받는 암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암 진단부터 보장받는 게 아니고 아까 건강한 심혈케어 같은 경우도 우리 2대 진단 받기 전부터 보장받으실 특약이 있죠. 계속 받는 암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특약들을 보시면 건강검진상에 나올 수 있는 흔한 질환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랑 대장 내시경 하시다 보면 용종 나오죠. 그것도 폴립이고 양성종양이 있잖아요. 그쵸? 종류 상관없이 저희가 위랑 대장은 최대 20만원, 그 다음에 6대기관이라고 해서 갑상선, 그 다음에 간, 담도, 담낭, 그 다음에 남성, 여성 생식기 질환까지 모두 포함해서 총 6개 기관에 대한 양성종양이든 폴립이든 최대 수술하시면 50만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암이 되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 나올 수 있는 진단에 대해서 보장을 강화를 했다. 그래서 이것도 업셀링 플랜으로 2만원대로 본인 계약 되게 많이 들어갔던 플랜이에요. 항암 방사선도 100만원, 200만원 밖에 없으니까 3천만원 딱 넣고, 그리고 이제 없었던 우리 기존에 많이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하시는 우리 이제 건강검진 시절 돌아오죠. 이제 또 밀려서 막 하실 때 미리 가입하시고 가셔도 보험료 2만원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보시면 말기암 호스피스 통증 치료라는 게 있어요. 자, 말기암이 돼버리면 우리가 더 이상 치료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세요. 그런데 이제 뭐 몇 달 남았다 그러면 병동으로 가시겠지만 길어봐야 일주일이에요, 3일이에요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시설에 들어가서 가족들도 못 보고 있다 외롭게 가시느니 나는 집에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희가 요 특약의 장점은 시설로 가시든 가정으로 가시든 의사 진단서 소견서하고 그 다음에 그 호스피스 치료 확인서 그것만 들어오면 최대 가입금액 3천만 원을 68세까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특약도 저렴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특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지만 더 말기 암을 진단을 하실 수 있게 그 우리 암보험도 이런 굉장히 넓혀드렸고 거기다가 이제 암보험까지 현대해상이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 자, 제가 지금 2개만 했는데도 어떠세요? 표적은 2천이라 그랬어요. 5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7,500까지 여기 이게 왜냐하면 얘는 말이 전해한다고요. 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얘가 3,500 들어가요. 7,500. 그래서 어쨌든 평균 가입하시면 5천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아무래도 상관없고요. 아무렇지만 아니면 거의 대지를 내고 안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거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10페이지만 내보니 요거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고 유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파든 아파든 한 군데만 아프든 어쨌든 간편을 가입하시면 같은 나이면 보험료가 같습니다. 어디가 아프고 정도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나이와 성별에 맞춰서 똑같은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뇌혈관이랑 뭐 중증질환이 있어서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가입하는 것만 해도 땡큐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약을 너무 여러 개 먹어서 일반 표준형 안 되고 간편만 가입하시는 분들은 억울해해요. 때가 왜 별로 아프지도 않고 의사가 괜찮다 그랬는데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내게 하냐. 자, 3개월로 가입을 하시는 경우 한 150% 정도의 할증이 붙어 있습니다. 이 상품 자체가.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유병자 유감평 같은 경우는 150% 할증이 붙으면 이게 만기까지 150% 할증된 보험료를 계속 가죠. 자, 내내보험. 저희가 내가 지키는 내건강보험이 너무 길어서 내내보험이라고 해요. 요거도 325로 가입을 하십니다. 그럼 똑같이 150% 할증이 붙죠. 5년 동안 5년간 입원, 수술, 3대 진단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으면 표준체 전환 표준체 전환 보시면 여기 지금 50세 때 만약에 할증으로 가입을 해요. 그럼 5년이 지나면 55세가 되죠. 그럼 보험료가 오르는 게 정상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표준체로 전환하면은 최대 보험료가 45%가 절감이 돼요. 그리고 가입 제한서 뽑아보시면 5년 후에 얼마가 될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약만 있어서 표준체는 가입은 안 되는데 입원 수술 뭐 대장도 다 깨끗하고 의사가 아무 걱정 없다 그랬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가입하셔도 되지만 내내보험으로 가입을 하셔도 나중에 혹시라도 사고력 없으시면 건강관리 잘 하셔서 없으시면 보험료 최대 45%까지 절감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상품이 가장 큰 장점이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입원 수술 3대 진단이 없으시면 회사에서 안내장이 갈 거예요. 표준체 전환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님은 회사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표준체 전환 대상입니다 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고객이 아무 말을 안 해. 그럼 그냥 할증체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고객님이 오케이 나 대상자니까 그럼 표준체 전환해주세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필요하신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강검진 서류.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지 않아야 되는 게 건강검진 서류상에 건강상에 이상이 막 있어. 막 어디에는 막 종양이 있고 막 어디 뭐가 있어. 막 이런 경우는 안 해주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이 검진 서류를 받는 이유는 건강의 몇 등급인지 이 등급에 따라서 최대 30%까지 할인이 들어가요. 또 이 45%가 절감이 되는데 건강하죠. 혈관이 깨끗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키랑 몸무게, 간 수치,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 당화혈색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 내용을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류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다른 데 뭐가 있다 그래도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입원 수술 상대 진단만 없으면 우리가 표준체 전환이 가능한데 그때 당시 필요한 건 건강검진 서류다. 만약에 국민건강공단에서 서류 띄워주는 게 너무 뭐 기타 등등 너무 많아서 내가 싫다 그러시면 보건소 가셔가지고 그 5개 검사해서 갖고 오시면 돼요. 5,000원이 돼요. 보험료 부담 없이. 이번 수술에 뭐 이번 하루 이틀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입원비가 나가면 안 돼요. 저희가 기본 계약이 입원 수술이에요. 그리고 3대 진단은 납입면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요것 중에 지급 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술 뭐 용종됐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년 가서 용종 뛴다 그러면 그냥 할증체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갈 때마다 용종 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많거든요. 3대 질환이 뭐라고요? 네, 진단이나 입원, 수술 아니면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그게 납입면제 사유예요. 건강검진 서류라는 게 아까 네. 5개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본 건강검진 서류 있잖아요. 네. 그거로 충족되는 건가요? 거기에서 뭐죠? 간 수치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걸로도 가능해요. 간수치 간 수치. 정확하게라는 저희가 총 확인하는 게 5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만 있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기본 서류 되느냐들인지 그게 한 말로 그게 기본으로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은 또 그 항목이 빠진다는 얘기도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본 검사하시면 대부분 들어가 있는 항목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만약에 부족하시면 보건소에서 5,000원 내고 검사하시면 바로 또 나오고요. 지방에 있어서 원본 서류 못 가져와요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가 카톡 사진 전송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거리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전환 시점 바로 그때 건강검진을 새로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고 1년 이내 서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 5년만 지나서 뭐그 다음날 수술하거나 그래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지나서 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외국 표준체로. 네.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요때 대장정종 하나 띄었는데 청구하지 말고 있다가 요거 전환되고 난 다음에 청구해도 돼요? 다시 할증 채로 원복됩니다. 네. 청구하면 아니 그쵸. 그쵸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안 하면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청구 안 하면 되겠네. 그거는 이제 각자 이제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공단에서 괜찮아. 그러고 나면 지구로 그 결과지가 오잖아요. 그거 보시면 돼요. 공단에 가서 직접 하지 않아요. 네. 자, 요에서 제가 지금 드린 건강한 심혈 계속하는 뭐 얘는 지금 달에 저희가 풀려오는 상품보다는 시험과 변경 내용을 혹시 궁금하신 거 설명 좀 말씀이 계산 그다음에 추가 수 있는 거예요. 상품이라도 한 가지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 상품이 맞죠? 되는 상품인데 기존의 현대해상에 그 질병 입통은 의료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대질환 관련의 기억력이 없으신 분, 1년 이내 사고력이 없으신 분은 저희 신상품 가입하시면 우리 진단비 원래 1년 이내 50% 적용을 해요. 수술비랑 입원 일당은 적용 안 하는데 진단비 적용하거든요. 1년 이내에 이대질환 관련해갖고 보상력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현대해상이 실손 질병 입통원이 있으시면 바로 무사고 기가입자라고 해가지고 부담보 할증업 아니 부담보랑 그 면책 감액 없이 부담보가 아니고 면책 감액 없이 바로 보장이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인수로 완화시켜 드렸습니다. 계속 받는 한번부터 같은 조건으로 무사고 기가입자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1년 이내 암 기왕력만 없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대 진단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혜택을 더 드리고 있으니까 현대해상에 혹시 실손이 있는데 이대 질환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저희 신상품으로 진행을 하시면 감액과 면책이 없이 가입 가능하시게끔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까지 그렇게 전달드린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도 될까요? 예.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 더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지껏 뇌혈관, 심혈관 그거를 하면 그것도 안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뇌혈관은 거의 대부분 되는 게 맞는데 심장 쪽은 다 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러려면 죽을 때까지 거기 새로 가야 되네. 아니 근데 지난달에 들어간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 추가로 업셀링 플랜. 그걸 어떻게 하라고? 네네네. 이거 해도 아 옛날부터 이거 하는 계속 이런 나올 때마다 아니 이거 근데 그게 참 애매하잖아. 아니 내가 이거 그래. 그거를 그 설명하는 거다 설명했는데 뇌는 가지는 게 맞아요. 근데 심장 쪽좀 빠진 듯이. 진단 다 되는 거 같고 진단비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나 종이랑 왜 수받으나 하고 건강하시려 하고 10페이지에 있는 네 가지 다 써보잖아요. 네네. 한편 다음 거지. 여보세요? 네, 괜찮네. 아, 내가 심력 교육 중이라.
저거 들어가는데 뭐야? 네, 갑상선 결절로 고주파 제거도 2천만 원이에요. 네, 그거를 대통령을 하루에 100만 원으로 내서 지금 아직 유 갑상선 결절 고주파 시술 그것도 그냥 일단 얼마요?